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아세요? 이거? 네. 왠지 산신령 느낌 나지? 워허, 내가 등장하였다. 네. 방이 건조해서, 네. 가습기 좀 틀었어요. 자, 출석 부를게요. 형준님, JM님 어서 오시고요. 빨강 루시님, 그리고 찐마이님, 반갑습니다. 박홍수님, 플링님, 별콩님, 리얼리치님, 서남수님, 진숙자님, 이나님, 조미선님, 유영일님, 행복한 뜬기님, 유니콘님, 금정사님, 둥천사님, 맑은하늘님, 풍림부자님, 어서오시고요. 부자 오빠님도 어서오세요. 돈나무 오빠님, 하라님, 단풍이님도 어서오세요. 단풍이. 네, 지금 자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그라가스님 어서오시고요. 강병철님, 행복만땅님, 그리고 한사발님 반갑습니다. 빨간망토님도 어서오시고요. 친절한 금자씨님, 선한주주님, 대JBJ님, 섬진강 기차님 반갑습니다. 안예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염소쟁이님, 덩크슈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송혜님, 김태경님 어서 오시고요. 초보초보 왕초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염소쟁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면도에서 이뻐요? 옛날엔 안 이뻤나? 네. 면도 안 해도 이뻐 원래. 네. 지게찾기님 어서오시고요. 김태경님 김선님 어서오시고요. 한박우선님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박정혜님, 행복한 공간님 어서오시고요. 키노만님, 가치나님, 프로님, 화소본처럼님, 최리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들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네. 이게 약간 도사 같은 느낌을 좀 해줘야 되는데. 백호님, 호두말님도 어서오시고요. 한 번 더 해드릴까? 시선 내가 등장하였느니라. 네,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이게 재밌어요, 그죠? 네, 유엔알 이티님도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장을 한번 봅시다. 이 더러운 네 씨발라 먹을 장을 한번 봐야지. 김원길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장 진짜 개떡 같네. 예쁜 알림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이런 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냥 한마디로 개떡 같은 거지, 뭐. 개떡 같다. 네. 짜증난다. 더럽다. 기분 나쁘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네. 성투. 멈춰. 네. 너 더 내려가지 마. 멈춰, 이씨. 네. 이런 거 학교 폭력이야. 이거 주식 폭력이야. 완전히 이거. 네. JBS 9895님 어서 오시고요. 찐빵님 속상해요. 네. 쏙 빠졌잖아. 그래서 쏙 빠졌어. 너 주식 폭력 멈춰. 일단 근데 멈춰라는 부분들은 말이죠. 우리가 수급을 보시면 오늘은 그래도 좀 멈췄어요. 네. 멈췄는데 오늘은 왜 도대체 주식이 빠진 거냐? 이 해외 시장도 보면은 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네. 해외 시장도 뭐 아시아 증시 다 올랐지. 지금 유럽 증시도 오르고 있거든요. 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지금 뭐 나쁘다는 어떤 표현을 쓰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 잘 봐봐요. 이제 기관 쪽이 지금 순매수로 바뀌었어요. 은행 쪽이 순매수가 들어갔는데 은행은 도대체 뭐야 갑자기? 장 끝나고 뭐 얘네들 블록딜 했어요? 갑자기 매수가 들어왔네. 기관이 순매수로 들어갔어요. 은행 뭔데? 저거 뭐지? 뭐 때문에 들어왔을까? 네. 아무튼, 네. 금융투자가 지금 일단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죠? 네. 순매수 들어왔어요. 순매수 들어와 있고, 뭐 연기금도 700억 정도면 뭐 그다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2,500억 팔았어요. 근데 2,500억 팔은 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어야 돼? 이거 말이 돼, 이거? 외국인들이 지금 그동안 산 게 얼만데 2,500억 이거 팔았다고 말이야.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지. 그죠?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자, 그동안 매수한 게 얼마인데 저거 조금 팔았다고 저 모양이야. 물론 코스닥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코스닥 쪽에 보면은 자금들이 많이 좀 빠져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시총 상위가 1등부터 해가지고 10등까지 쭈르륵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빛나리님, 곰툼님, 라라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이게 수급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보기 좀 어려워요. 오히려 이 정도 수급이라면 증시가
보합이거나 아예 좀 올라버리거나 뭐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봐봐요. 시총 상위를 한번 봐봐요. 근데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거 없지 지금.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빠져있는 애가 있어요. 누가 빠졌지? 네, 셀트리온. 이 셀트리온이 빠졌어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서 코스닥 쪽에 아주 그냥 피바다를 만들었어요. 해와 달림 어서 오세요. 이 7%대. 어제 12%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7%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20% 빠진 거죠. 셀트리온 제약이 또 그렇게 빠졌죠. 이게 1등부터 8등까지 있는 애들이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빠져버렸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또 빠지면서 지금 HLB한테 밀려난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올라오지도 않았고요. 셀트리온이 떨어지게 되면서 바이오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가 이제 뭐 거품이다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었던 거죠. 장명아님 어서 오시고요. 에스더 진주님, 여종성님도 어서 오세요. 이영란님도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몇몇 미꾸라지 같은 놈들이 시장에 물을 좀 흐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안 좋게 만들었는데 여기다 더 안 좋은 상황이 하나 더 있었지. 오늘 또 더 안 좋은 상황은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내일부터 청약이란 말이에요. 네, 공모주 청약입니다. 내일 청약이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19일까지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여쭤본 바에 의하면 21일 날이나 돼야지 돈을 돌려받는데 그럼 이번 주는 돈이 없어. 네, 이번 주는 시장에 들어올 돈이 없어요. 기관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런 쪽 그 덩어리 자금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돈들은 있는데 개인들은 지금 돈이 말라버렸어요. 왜?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1경 5천조가 들어갔다니까 여기다 그냥 한번 비벼보려고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금 지금 막 빚내서라도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원맘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씨가 마른 상태예요. 사실 이번 주는요 경제 지표도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악재도 없고요. 호재도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호재가 있다 봐야 돼요. 왜냐면 이번 주에 그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살펴보시면 뭐 그다지 나쁜 게 없는 상태에다가 고용 지표가 조금 개선되는 모습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별다른 부담 없지. 그 다음에 이미 연준 의원들이 뭐 이번에 금리 인상 다 한다고 설레발다 쳐놔가지고 이번 주는 말도 못하는 상태. 다음 주 FOMC예요. 그러면은 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래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뭐 그냥 뭐 악재도 별로 없고 뭐 그냥 뭐 묻고 더블로 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증시만 지랄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만 지랄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시면 해외 주식을 살펴봤을 때 지금 뭐 대만 지수라든지 플러스 나왔어요. 근데 니케이가 오늘 많이 올랐죠. 네, 니케이가 지금 0.7% 네 많이 올랐어요. 일본 니케이 많이 올랐고요. 베트남은 좀 많이 떨어졌다. 베트남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또라이인가 봐. 베트남이 그동안 많이 올라서 떨어진 게 아닐까요? 얘네들은 계속 올라갔으니까 좀 떨어져도 괜찮은 모습이겠지. 근데 중국 상해 여기 플러스 나왔죠? 대부분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서 팜스통님, 써니쌤님 어서 오세요. 뭐 크게 뭐 불만이 있을 만한 내용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는 안 나오지 아직. 근데 독일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 올라가고 있어요.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우리가 참각해 본다라면 우리나라 중심은 왜 떨어진 거야? 네. 왜 떨어진 거야 도대체?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떨어진 이유는 사실 뭐 그냥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수급이라든지 또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지표라든지 뭐 별다른 걱정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선제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 정도는 괜찮아. 저는 한 1.5%까지 금리 인상 한 번 더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 같이 따라 올리게 되면 돼요. 1에서 1.5% 정도는 우리가 가상금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외국인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별다른 악재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도대체 뭐야? 네, 도대체 뭐야? 뭐죠? 연맥여야지 뭐 연먹이는 거죠. 연먹이는 거예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이제 청약에 대한 자금들을 가지고서 쏟아붓기 때문에 뭐 자금도 부족할 거고 지금 뭐 다른 거 살 만한 어떤 그런 게 없어. 네. 그 뭐 다른 거 살 만한 그런 게 없잖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거 뭐 여유가 없지. 지금 돈도 없는데 막 박박 긁어다가 갖고 있는 돈도 팔아가지고 주식도 팔아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공모주 청약을 집어넣어야 될 판인데 지금 다른 거 살 만한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만 이게 문제시 되는 상황이 좀 됩니다. 자,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다음 주에 상장한단 말이에요. 27일 날 상장을 하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뭘 것 같아요? 일단은 70조 공모가 최상단에 들어갔죠. 30만 5천 원인가요? 30만 원에 들어갔어. 그래서 70조. 일단 나왔어. 근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세. 그러니까 이때 못 받은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LIC 27을 집어넣자.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따는 나오겠지. 그러면은 140조. 여기서 상한가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3, 4, 12. 4, 얼마가 되는 거야? 100, 그럼 182조가 돼요? 이거 약간 좀 오바 아니야, 근데? 네. 글쎄라는 생각이 들어요. 182조 원이요. 갑자기 LG화학에서 분사했을 뿐인데, 그냥 갑자기 182조 시총이 떨어진다고? 지금 LG화학은 주가가, 이게 얼마요? LG화학은. 이거 40조나 돼요? LG화학 40조도 안 되지. 40조 되나? 지금 얼마나 된겨? 봐보자. 50조네. 50조. 50조짜리인데 여기서 분사해서 나온 애가 180조. 그러면 3배요? 왜 172조죠? 172조? 왜? 140이니까. 네? 왜 이래? 이거 지금 계산 지금 나보다 더 못하시는 거 아니야? 지금 가만히 계산기를 또 한번 두들겨 드려야 되겠네. 야, 나 오늘 포텐 터졌어. 지금 140조예요. 곱하기 1.3 치면 얼마예요? 182조. 아, 나 진짜 계산을 이렇게 못하면 어떡해요. 네, 이런 날이 또 오는구만. 네, 내가 맞았어. 네, 182조요. 나 계산 이거 할 줄 알아. 네, 여러분들이 다 저한테 이제 저거 됐구나. 전염이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네, 170조, 172조. 네, 지금 럭비공님하고요, 호두마을님하고 이제 다 적어놨어. 나보다 계산 못함 이렇게 적어놨네. 이거는 평생 놀림거리야. 네. 아무튼 이거 약간 너무 고평가 아니냐 이거죠. 물론 이제 2차 전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겠어요? 182조라는 수치가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지. 그러면은 첫날 만약에 따상을 쳤다. 둘째 날까지 갈 수 있겠는가? 182조에서 따상을 한번 상한가 한번 더 쳐봐요. 182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 182에서 182에서 30%를 한번 더 가보자. 그럼 얼마가 되는겨? 236조야. 난 여기까지 못 간다고 생각해요. 네. 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까지 가면 무조건 저거는 아니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공모주 청약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운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따상까지는 그래도 네, 180조까지는 뭐 한번 생각해보자. 뭐 그 정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경쟁률이 심하니까 기대감이 많을 거예요. 그럼 초반에 팍 치고 올라가서 밀고 들어가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이상의 어떤 포인트 조금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첫째 날에 뭐 상한가 가서 이제 딱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물량이 터지면 요건 반드시 매도하셔야 됩니다. 네. 상당한 고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고, 일단 저 LG에너지솔루션을 잡기 위해서 자금들을 대기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거기다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거기 돈이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묶이니까 안 돌겠죠. 안 돌면 누구만 좋은 일이 나요? 누구만 좋은 일이 나는다? 기관들만 좋은 일이 나는 거죠. 왜? 기관들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밑에서 받아서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자,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더 살 수 없겠지. 뭐 반대 매매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간에 뭐 피질에서 들어온 사람들 뭐 다 뭐 어떻게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 매매할 때 전화 받지. 증거금 더 넣으실래요? LG에너지솔루션 넣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반대 매매 들어갑니다. 꾸궁.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아무튼 뭐 그래서 요런 기회를 통해서 좀 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거 외에도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를 떨구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네. 살짝만 건드려서 터져버리는 거라서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잘 간다라는 부분이 뭐 따상까지는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가능할 수도 있죠. 왜? 따상이잖아요. 첫날은 상한가 찍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능할 수 있지. 그러니까 첫날 워낙 경쟁력이 심하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예상하면 또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그 정도까지 첫날 정도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도 하죠. 그래서 일단 공모가 대비해서 일단 떠서 시작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뭐 따상을 가면 182조인데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 훌쩍 뛰어넘겠죠. 네, 그렇게 되는데 뭐 공모를 받을 수 있는 분 한번 받아보세요. 뭐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게 30만 원이니까 30만 원이 그냥 따만 가더라도 상한가 안 가고 따만 가도 30만 원 한 주만 있어 3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뭐 이거는 통닭값이 아니라 뭐요? 소고기 회식 정도는 될 수 있겠죠? 네, 이 정도면 뭐 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는 거지. 이거를 뭐 상장하고 나서 거기서 받아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아무튼 그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 영향이 있어서 지금 저는 LG화학도 이제는 바람 빠졌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뭐 상장을 해가지고 뭐 이제 지분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서 뭐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쪽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LG화학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LG화학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네. 그럼 이거는 더 이상 뭐요? 물론 이제 얘가 뭐 소재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네, 배터리 소재 뭐 그쪽으로 뭐 공장을 증설하고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아예 연관이 없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알맹이 쏙 빼놓고 나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네. 그냥 업황으로 봐야 되겠죠? 화학 업황. 화학 업종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올라온 이유는 뭐다? 화학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배터리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진 건 당연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LG화학. 그 다음에 SDI. 뭐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군들 다 지금은 네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 이미 다 올랐거든요. 네, 이미 다 올랐어요. 이 여러분들 그 재료라는 게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뉴스 재료라는 게 이게 기대감을 막 가지고 주가를 올려놓고 나서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끝. 네. 끝이에요. 그날 반짝반짝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리막길 타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재료가 노출이 됐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다 아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 때문에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 빠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도 워낙에 이제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조정이 들어갈 때 한 방에 죽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회는 가지고 있는 거지만 한 방에 죽이진 않지만 이 가격대가 다시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예요. 이거는 미지수야.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즉에 팔아먹었으면 괜찮은 포인트인데 지금 들고 있다 그러면 반등을 통해서 자꾸 네 떨어져 나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배터리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가려면요.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이 가격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불과 2년 전? 네, 2년 전에 5만원짜리였죠. 5만원짜리. 5만원짜리인데 계속 올라가 지금 50만원이야. 이거 5만원짜리인데 50만원 됐네? 5만원짜리인데 50만원 됐네라는 것을 인정을 지금 누가 해주고 있어요? 아무도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기업을 분석할 때 5만원짜리가 50만원은 갈 수 있어. 근데 50만원짜리가 10배 가려면 500만원 가야 되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어요? 이거 자체로는 불가능이야, 일단은. 네. 50만원은 뭐 액면 분할해가지고 뭐 가격을 낮춘 다음에 가면 모르지만, 요거는 불가능. 일단은 불가능해. 50만원, 500만원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고요. 그렇게 되면 시총 자체가 이제 10조인데 100조까지 뛰어야 되거든요. 코스닥에서 100조까지 뛰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도 사실은 불가능이야. 그럼 여기서 먹을 만한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지. 네가 올라가면은 몇 조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20조짜리 코스닥 종목 본 적 있어요? 20조짜리? 100%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야. 네. 그럼 이런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겠어요? 얘가 지금 일단 대장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먹을 게 뭐가 있지? 먹을 게 뭐가
뭐가 있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이놈을 더 많이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종목들이 시총을 키워야 되겠지. 아하.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다른 종목이, 얘가 올라가려면 다른 종목이 시총을 키워줘야 돼요. 즉, 이게 뭐냐면, 자, 한 놈이, 일단은 시장 평균이 50이에요. 근데 한 놈이 150까지 올라갔어요. 얘 혼자 튀었어. 근데 시장 평균은 50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놈이 고평가잖아. 그죠? 그러면 이놈이 고평가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내려가든가 아니면 얘네들이 올라오면 되죠. 자, 얘네들이 밑에 있는 애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시장의 크기가 커진다는 의미예요. 지금 저는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당장 시총이 뭐 100조가 되든 뭐 200조가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애가 딱 들어왔어. 그러면 시가총액의 그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1등부터 10등까지 평균 냈는데 뭐 다 합쳐보니까 삼성전자는 뭐 500조쯤 된다 치고 이게 다 합쳐보니까 뭐 한 50조였다. 평균이. 근데 LG에너지솔루션 딱 들어가면서 평균이 어떻게 돼요? 80조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시장의 등치가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맨날 50점짜리만 받는 애들이 반에 몰려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갑자기 성투사가 딱 등장해서 난 100점짜리지 딱 등장해가지고 평균이 어떻게 돼? 반평균이 올라가죠? 저 같은 사람이 반평균 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평균이 50점이었다가 성투사 딱 등장하면서부터 80점으로 올라갔어. 와, 찌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 반은 뭐가 돼요? 80점짜리 반이 되는 거지. 그럼 시장의 평균은 그렇게 올라가면서 덩치가 커지게 되고, 아, 인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도주의 뭐라고요? 교체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얘네들이 저 밑에까지 처박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뭐가 제일 웃긴 멘트요. 자, 50만원짜리 어떤 주식이 다시 5만원까지 온다. 이 얘기가 아니야. 하지만 조정은 필수예요. 왜요? 지금은 얘 혼자 너무 고평가지. 마찬가지야. 지금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뭣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시총 상위로 쭈쭈쭉 치고 올라가던 애들이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받아야 돼.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조정을 받으면서 뭐가 돼야 되냐면 밑에 있는 애들이 올라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식하게 얘기해서 주도주의 교체다 이 말입니다. 이 주도주의 교체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시장이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시장이 한번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뒤집어지느냐? 밑에 있는 애들이 올라오면서 자기도 나도 좀 한 등치 하는데 나도 그냥 그 뭐야 프로틴 막 먹고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내 등치 좀 키워왔는데 뭐 네 그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등치가 커지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주도주의 교체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장세였으면 그러지 않아. 아, 욕하지 마. 귀 간지러. 오, 그거 한마디 했다고 욕 엄청 하시네. 나 장학금 받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 이래요? 꽈탑. 잘 아시면서 그래. 기분 나쁜데, 이거. 내가 계산만 잘 약할 뿐이지, 네. 다른 거 다 잘한단 말이에요. 네. 뻥도 잘 치잖아. 이거 뭐 잘하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장이 안 좋거나 경기가 나쁜 상태라면 이건 불가능해요. 네.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대부분 테마거든요. 이 재료나 실적이나 아니면 장기 전망 성장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이게 만약에 테마주가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세대 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실적주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실적 좋은 애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가는 떨어져 있긴 한데요. 기업들 잘 보세요. 지금 4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다라고 하지만 전년도 실적 어때요? 그 전년도보다 다 좋아졌을 거예요. 대부분 다 좋아졌을 거예요. 그리고요. 올해는요. 전년도보다 더 좋을 겁니다. 4분기 실적 안 좋다? 이거 뭐 괜찮아요. 1년치 실적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2021년 실적은 2020년보다 좋아졌어요. 2021년보다 2022년이 더 좋아질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실적 장세예요.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그대로 뭐라고요? 반영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대로 반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 뭐 당장 뭐 악재가 있든 뭐 어쩌든 떨어질 수 있겠죠. 떨어진 상태인데 실적은 증가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기업의 주가는 떨어지는데 실적은 올라가요. 이거 뭐라고요? 저평가라고 그랬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이 저평가를 만나게 됩니다. 네. 요거를 기억하세요. 저를 이렇게 오빠로 부르는 사람이 많어.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런 거? 네. 그래요. 매출과 이익은 늘어나는데 주가는 안 올라가. 주가는 떨어져. 이거는 뭐냐면 저평가예요. 무조건 저평가예요. 왜냐면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은 무조건 주가가 여기에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익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100만원짜리 집에 살아요. 100만원짜리 집에 사는데 내가 한 달에 1000만원씩 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맞지? 안 맞잖아. 100만원짜리 집에 살면 100만원만 벌어야 되는데 1000만원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1000만원짜리 집으로 옮겨야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이익이 계속해서 좋아지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그 다음에 덩치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저평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시적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일시적이냐 아니냐. 경기가 지금 일시적으로 좋아진 것 같아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일시적으로 저평가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실적이 다시 꼬꾸라지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일시적이에요,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뭐라고 했죠? 2년 정도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적어도 2년 동안. 왜? 경기가 고점을 찍는 시기, 그 시기가 언제냐면 금리가 고점을 찍는 시기, 미국 금리가 2.5% 정도 나오는 시기, 그게 언제예요? 2024년이었어요? 25년이었어요?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적어도 2년.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는 실적이 좋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요. 그러면 올해 실적이 계속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어. 근데 주가는 계속 못 올라가. 그럼 나는 무조건 베팅이라고 생각해요.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땡큐지. 그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거저 먹는 거 아니야? 땡큐 아닙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냥 룰루랄라 그냥 옷장문을 탁 열었더니 이렇게 옷이 없어. 네, 입고 싶은 옷이 없는 거지.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 옷이 없어. 그럼 남편은 옆에 이해를 못해. 그건 옷이 아니고 뭐냐? 네, 이런 인간하고는. 그러면 백화점에 딱 가죠. 백화점에 딱 가면은 어떻게 신상 옷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쇼핑하러 딱 갔지. 딱 갔는데 150, 요즘에 150만원 넘으려나? 200만원이라고 합시다. 200만원짜리 밍크 코트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짝대기 쫙쫙 긋고서 오늘만 20만원이요. 오늘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달러빚을 내서라도 사야지. 전화해서 엄마 자기 빨리 20만원 보내봐. 그래, 여기 뭐 아줌마랑 싸워서라도 쟁탈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당장 내가 안 입을 거라도 200만원짜리가 20만원에 팔고 있대잖아.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지. 사야 된다고. 안 사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거면 안 살 수도 있지. 근데 겨울이니까 밍크코트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밍크코트 잘 안 입지. 근데 저기 뭐지? 그 자연보호인가 그 동물보호인가 뭐 그거 하느라고 밍크코트 안 입긴 하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가짜 밍크 이런 거 많이 입으시긴 하더라. 네. 근데 어쨌든 200만원짜리인데 20만원에 팔고 있대. 그럼 사야지. 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가가 떨어졌어. 근데 기업은 그냥 그 상태예요.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요, 대형주, 그냥 그 경기 성장과 관련된 소비 관련주도 있죠. 뭐 차화정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런 종목들이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많이 했었던 종목들이요. 그런 종목들 보시면 퍼가 막 3이고 막 4하고 막 그래요. 이 퍼가 3이고 4고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퍼 공식, 이거는 기본은 다 아시잖아요. 퍼 뭐예요? 이익분의 주가. 이익분의 주가.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퍼는 높아져요. 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퍼는 낮아져요. 근데 주가는 그대로야. 또는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퍼도 같이 떨어지죠. 이익은 증가하고 주가가 낮아져요. 그럼 퍼는 더더욱 낮아지겠죠. 저평가예요, 저평가.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게 완벽한 저평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론상으로 완벽한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한테 쫄면 안 돼요. 겁먹을 필요가 없어. 근데 왜 겁을 먹을까? 많이 사서 겁을 먹는 거예요. 많이 사서. 초반 그냥 왕창 질러가지고 야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랬어. 그냥 성투사가 지르라고 했잖아. 그럼 확 질러 그냥.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0%빵 떠지면은 야 이 새끼 성투사 이상한 새끼인데 이거 막 그러면서 괜히 또 내 지푸라기 그냥 만들어가지고 가슴에다가 막 바늘 꽂고 막 죽어라 막 그러지 마. 그 초반에는 조금만 사는 거야 항상. 조금만 사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는 거지.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바닥입니다가 아니라 그랬지. 주식을 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바닥입니다가 아니라 바닥 근처입니다. 바닥 근처입니다. 바닥 근처에서 뭘 하라고 했어요? 여기가 진짜 바닥인가? 살짝 찍어 먹어보는겨. 이거지 진짜 똥인가 된장인가 이렇게 먹어보는 아 냄새가 구리대 아 똥이잖아. 이렇게 된 그건 그 정도는 아니겠지? 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야 아는 사람 없죠? 네. 아무튼 우리는 꼭 그렇게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일단 실적이 증가하거나 뭐 업황이 좋아지거나 등등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감사합니다. 땡큐야. 근데 초반에 내가 일단 살짝 들어갔지. 근데 워낙 좋으니까 내려갈 때마다 계속 사.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물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좋은 주식을 가지고도 왕창 산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좋은 주식 갖고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나빠. 그냥 마음 놓고 물리라는 것은요. 몰빵을 쳐서 물리라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 집어넣어 놓고요. 이것이 바닥인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그때 베팅을 조금씩 계속 늘려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단 말이에요. 네, 이걸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살 때 얼마큼 샀어요? 조금 샀잖아. 그냥 찍어 먹어보라고. 그냥 찌끔만 사보세요. 그래서 더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면 또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계속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바닥 근처라고 생각될 때는 일단 찍어. 내가 주식이 없으면요. 이럴 때도 못 사고 이럴 때도 못 사거든요. 왜? 왜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일단 바닥인 것 같았는데 매수를 안 했어. 예, 근데 여기 안만 버텼더니 이만큼 내려갔어요. 9만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지. 왜? 더 떨어질까봐. 올라가요. 그럼 다시 내려올 거야 생각하거든. 그러다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처음 가격보다 더 비싸니까 못 사거든 또. 못 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를 여기서 해야 되고 해놓게 되면요. 반등이 나갈 때 여기서 한 번 더 살 수 있겠지. 그 다음에요. 정고점 넘어갈 때 한 번 더 살 수 있겠죠. 비중 이렇게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매매할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자, 하이닉스를 왜 여기서 샀을까? 3분기 시적 나오기도 전에. 3분기 시적 개판이라고 그랬는데 왜 산 거야? 왜 샀어요? 어차피 좋아질 거잖아요. 시적 좋아질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3분기 시적이 대박이 터졌지. 뉴스에서는 아주 지랄 연병들 하면서 그냥 이제 곧 하이닉스 망할 것처럼 그냥 문 닫습니다 그러더니 실적이 그냥 터진 거예요. 터졌어. 그러니까 미리 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 거죠. 얘들은 뭐예요? 밑바닥 찍고 나서 먼저 가는 종목들이겠지. 외국인들이 미리 사기 시작해요. 왜? 실적 안 좋은데 왜 사고 있을까? 그렇게 나쁘다면서 왜 사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니들 그렇게 나쁜 주식인데 왜 샀니?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꼭 이런 것들이 대형주, 이게 지금 보통 IT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퍼가 25 정도 나오면 정상이거든요. 왜냐면 인기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퍼가 25 정도 나오면 정상인데 지금 11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나 알았겠어요? 10도 안 했겠지. 지금 요 가격 대비하면 퍼가 한 6이나 7 정도 나왔었겠죠. 그때 살려면. 네, 이럴 때면. 그럼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서 주가 떨어진다고 겁먹을 게 뭐가 있어요? 없지. 그럼 없어요. 지금 고민을 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어떤 종목이냐면 요런 자리에 있는 것들이에요. 요런데. 요것도 왜?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올랐다는 게. 뭐 때문에 많이 올랐지? 이때 얘기 나온 게 뭐야? 반도체 슈퍼사이클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국민 주식 프로젝트 그런 거 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나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형주가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뭐가 됐어요? 주가가 올라간 것만큼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결국엔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죠. 사람들은 바글바글 하죠. 공매도 때려가지고 야 어차피 이 국면이 지나가면 실적은 다시 좋아질 거야. 그럼 죽이자. 왜 죽여요? 사람들 돈 뺏어 먹어야지. 저 물량 내가 받아 먹어야지. 이 사람들 숱하게 손절매도 했죠. 그 물량을 밑에 다 받았겠죠.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뺏어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거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뭐 카카오 뭐 이런 거 네. 이걸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 그잖아요. 왜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들고 있어요 이거? 뭐하러 들고 있죠? 자 실적이 요것도 그냥 생각해봐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접근하자는 얘기예요.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한 거고 물론 실적이라는 것을 완전히 뭐 이제 그 근거를 두지 않고요. 그냥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재료가 있다든지 정부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뭐 주가 차트고 실적이고 나발이고 관계없이 그냥 뭐 재료만 붙으면 막 올라가는 거 있어.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세 글자 개잡주라고 개잡주. 네. 미쳤나? 네 이렇게 얘기하나?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있긴 있어. 근데 적어도 이런 주식들은 아니에요. 이 카카오라는 주식은 일단은 코로나의 수혜를 일단 받았어. 코로나의 수혜를 일단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네이버와의 어떤 경쟁 구도를 통해 가지고 막 진행되다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그 인터넷 뭐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해 가지고 진행이 됐고 카카오가 더 많이 떴었던 이유는 자회사들이 상장하기 시작했잖아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 등등등이 상장하게 되면서 더 몸값을 키워줬었던 내용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걔네들 신규 상장 종목들은 뭐라고 했어요? 보호 예수가 풀리면 일단 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요. 초반에는 좋을지 몰라. 그렇지만 그 이후에 물량 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건드리지 마셔야 돼요. 크래프톤도 처음에 너무너무 좋다고 그랬지. 크래프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무엇이요? 네, 너무너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초반에는 일단 좋을 수가 있어요. 좋을 수가 있긴 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개미들 무덤이 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종목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 게임 요것도 지금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죽이죠. 근데 지금 요거는 제가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많이 내려와서 그래도 요거는 조금 어떻게 좀 비벼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요. 네. 요거는 그래도 좀 비벼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좀 해보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미 다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위메이드 이런 것처럼 뭐, 10배 가는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올라갔어?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10배나 달하는 기업의 성장을 이뤄냈니? 그랬으면 포가 이렇게 높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원래 4천억짜리인데 지금 4조가 됐어요. 등치는 10배가 커져서 시가총액은요. 근데 회사가 과연 내실이 그만큼 올라갔을까? 아니지. 아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언제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뭐 5년 후에 될 수도 있고 10년 후에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야? 고평가고요. 그 기간 동안에 여기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그동안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5년 후에 얘가 4조화 될 기업이었어. 그러면 5년 동안 못 간다는 이야기야. 이미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에 있는 주식을 사면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가 대장이야 라고 하면서 주도주의 그런 흐름을 얘네가 가지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이런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싹 팔아가지고 넘어갔는데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위에서 팔아먹는 애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뭐 카카오든 뭐 네이버든 이런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외국인들 다 기관들 다 팔아먹잖아요. 뭐 공매도가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갖다 팔아먹어.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요. 이거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거잖아.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먹었다. 그럼 개인이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글바글. 자 생각해봐요. 위메이드가 10조를 갈 것이다.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언제요? 모르지. 10조를 가야 되는 배경은? 모르지. 그래. 하지만 얘네들보단 덜 빠지잖아요. 지금은
장이 하락하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장이 하락하니까. 지금 되게 이게 재밌는 장이란 말이에요. 아주 기분은 더럽고 막 장도 더럽고 막 짜증나고 막 때리고 싶고 막 그런 장이긴 한데 이게 되게 재밌는 장이에요. 지금 위에 있는 놈도 내려가고 고평가도 내려가고 저평가도 내려가요. 다 같이 내려가. 에브리바디가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수급 보여드렸죠. 수급에서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시총 상위권 종목들도 내려간다 치지만 내려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가 많이 빠져봤자 뭐 10% 20% 아니겠어요.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 24만원부터 13만원이니까 거의 40% 넘게 빠져서 거의 50%까지 빠졌어요. 거의 반토막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총 상위에서 고평가된 애들은 이만큼 내려가면 밑바닥에 있는 애들은 요만큼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정상 회귀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내려가면 저평가가 되는 거죠. 주식은 싸게 살 때 좋지 않아요?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다 이거 썼어요. 억울한 종목들은 저평가예요. 억울해. 왜 억울해요? 그냥 다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나는 괜찮은 애인데. 지금 여러분들 재료가 있거나 테마가 있는 종목들 제외하고는 지금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 떨어져요. 그냥 다 떨어져. 그냥 수익 조금 났다가 또 다 떨어지고요. 그냥 수익 안 난 것들은 또 밑으로 떨어져 있고요. 많이 올라간 애들 떨어지고 있고요. 그냥 다 떨어집니다. 뭐 지금 안 떨어지는 애들이 뭐가 있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뭐 대형주 떨어지고 뭐 소형주도 떨어지고 그냥 뭐 좀 올라간 주식 보니까 그냥 뭐 재료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주식들 걔네들이 좀 반짝했다가 또 떨어지고 막 이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떨어지던 종목도 또 떨어지고. 야, 이거 아주 지라 같은 장이잖아요. 이런 장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나? 이런 장을 내가 계속 해야 되겠나? 주식을 계속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 드는 거지. 그런데다가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은 뭐 따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저거 연거나 해보자. 이게 또 자금이 더 빠져나가요. 그럼 주식은 더 하락하게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휩쓸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휩쓸리면 안 돼요. 곧 있으면 보리가 나올 거란 말이야. 곧 있으면 보리가 나올 거야. 지금 보릿고개니까요. 여기가 보릿고개인데 보리가 곧 있으면 나올 건데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LIC 모르겠다. 그냥 여기 탈출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딴 데 가도 똑같이 굶어 죽어. 다른 거 해도 똑같이 굶어 죽어요. 그 다음에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배고프다고 먹어가지고 또 배탈 나가지고 네 설사 찍찍하고 그냥 그렇게 들어놓아가지고 배탈 나가지고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좀 기다려요. 그냥 아껴 먹고 그냥 뭐 지금 조금 참어. 그러면 보리가 나온다니까. 보리가 나오면 이제 밥을 해 먹을 수 있잖아. 그럼 보릿고개는 끝난 거예요. 보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보리가 나올 때까지. 근데 요것을 못 참고서 야 모르겠다 그러고 막 네 무리하고 그러면 무조건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놈이 좋은 놈이고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 모르겠죠. 그런 거야. 내 아들하고 남의 아들하고 막 그냥 진흙탕에서 뒹굴렀어. 그냥 완전 시커멓게 돼가지고 딱 내 눈앞에 나타났어. 누가 내 아들이니? 누가 내 아들이니? 모르죠. 근데 물로 이렇게 씻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 네가 내 아들이구나.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부모들은 그냥 딱 형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완전 똑같은 놈들이 있으면 모를 수 있잖아.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 어차피 장이 그지 같아가지고요. 지금 뭐 장이 그지 같은데 뭐 어떤 놈이고 살아남겠습니까? 뭐 지금 뭐, 네. 지금 이 장이 그지 같아요. 지금 뭐 저점 깨고 또 내려가는 모습이고 막 그런 상황인데 뭐 그지 같잖아요. 여기 뭐 개떡 같은 장인데 여기서 뭐 어떤 놈이 좋아요? 어떤 놈이 뭐 집단을 형성해서 막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장이 올라가는 거거든. 네. 다 그지 같아요. 근데 시장이 이제 3,000포인트까지만 올라가 봐요. 과연 올라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남기면 어쩔 수가 없어. 뭐 여기다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3,000포인트까지 언제 가요? 그건 나도 모르지. 네. 보릿고개 언제 끝나냐고요? 보리가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열매가 이렇게 맺히면 보릿고개가 끝나겠죠. 네. 지금 싹 났나? 이제 물 뿌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노래가 있었는데, 뭐, 감자를 심었는데 싹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빵이야. 이거 아니에요? 이게 감자를 쪼개가지고 접시에 담아서, 아, 이건가? 사과인가? 이거는? 네. 그건 것 같아. 빵이야.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이런 진흙밭이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뭐가 좋은지 모른다고. 씻겨봐야지 알아요. 씻겨본다는 것은 장이 올라가 봐야지 합니다. 장이 올라가면 이게 갈라져요.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많이 올라간 애들은 장이 올라갈 때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미 올라가기 때문에요. 이미 주도주를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면은요, 많이 올라간 것에 비례한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주도주가 왜 바뀌어야 되느냐? 시장이 일단 올라가려면 얘를 끌고 올라갈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올라간 애들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가 없어. 이제는 힘이 없잖아. 그죠?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만큼 해서 지금 시장이 주도주로 해갖고 올라갔어요. 여기서 더 올라갈 힘이 없어요. 이미 기력을 다 쓴 거야. 그러면 시장을 올리려면 누가 올라가야 되겠어요? 얘네가 아니라 다른 파릇파릇한 애들이 와야 되겠죠. 걔네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 경기 민감주가 될 거란 얘기죠. 실적주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걔네들이요. 작년에 실적 좋았고 올해도 실적 좋을 걔네들이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 시장이 개떡 같아서. 아닌 것 같아요. 매수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더러워요. 라고 하는 애들이 지금 향후에 올라가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시총이 큰 애들도 있을 거고요. 시총이 조금 작지만 커질 애들도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주인공이에요. 자, 지금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금리 인상도 하고 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유동 장세 끝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실적 장세로 갑니다. 유동성의 힘, 즉 돈의 힘으로 막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 해가지고 재료가 있고 테마가 있고 하는 애들이 막 올라갔었어. 그리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실적이 실제로 좋은 기업들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옥석가리가 시작되는 거지. 유동성 이후에 나타나는 실적 장세로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 좋은 애들만 가지고 있으세요. 실적 좋은 애 샀는데 지금 상당히 저평가예요. 지금도 너무 저평가예요. 실적 계속 올라가요.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다리세요. 사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계속 저평가니까 더 사야지. 저평가는 좋다 그래서 더 사야지.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라고. 언제까지요? 올라올 때까지. 왜? 이런 애들은 반드시 올라옵니다. 반드시요. 이게 마이너스 20이든 30이든 관계없어요. 50이 나왔든 반토막이 나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올라옵니다. 얘들은 그냥 노래도 있잖아. 무조건이요. 네. 사투리가 나오냐? 나 서울 사람인데. 무조건이야. 네, 아시겠어요?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조선시대에서 왕이 죽었어. 아이고, 확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왕이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요. 온 그냥 나라를 방방곡 뒤져가지고 왕의 핏줄이 있는 놈 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야. 이제는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돼.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이제는 뭔가 활력소가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뭐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어요? 이놈이 올라가는 거지. 간단한 거거든요.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언제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지가. 시장은 지금 완전히 뭐 저점을 깼습니까? 그거는 몰라요. 네. 왜? 11월 달에도 뭐였어요? 와장창 내려갔다가 바로 올려줬죠. 바로 올려주는 것은 깼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여전히 이 박스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내일 그냥 바로 올린다. 그러면 뭐 안 깨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장에 빠졌다고 막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냥 이 세상 다 산 것처럼 술 가져와! 그래가지고 막, 네, 그냥 술 먹고 막, 네.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네. 내가 좋은 주식을 샀다면, 가지고 있다면 그냥 믿어. 네, 믿으세요. 장이 떨어졌어? 그래도 믿으세요. 어쨌든 얘네들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경기가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뭐 이제 뭐 시장에 활기가 불어넣어지는데 실적 좋은 애들이 안 올라가는 꼴을 본 적이 없어. 뭔가 특별한 악재가 있거나, 네, 이번에 뭐 저거 오스템 같은 경우처럼 악재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횡령 막 이렇게 나와서 이상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걔네들은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경기의 호황이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 이게 관건인 것이지 얘네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은 자리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점권을 일단은 가깝게 보고 있잖아요. 주가가 2,500까지 빠진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가가 2,500까지 빠지면요. 주식 던질 거예요? 에라이씨 모르겠다 그냥. 네. 에라이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거 던질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해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네. 내가 지금 여기 2300에서 주식을 샀는데, 이게 1400까지 떨어졌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뒤에 상황 모른다 치고, 네. 뒤에 상황 모른다 치고. 여기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튀어요? 다 손절하고 그냥 던져버려? 끝나버려? 어차피 안 팔 거야. 네. 어차피 안 팔 거라고요. 나도 안 팔았거든요. 여기서 매수는 안 했어요. 이때도 여러분들 그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 이때 3월달 월급 종목이 없었어요. 네. 안 샀어. 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샀다고. 사지는 않아. 하지만 팔지도 않아요. 더 사는 거 아니야, 김태수님. 더 사지 말라고요.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걸 봐야죠. 그죠? 어차피 안 팔 거잖아. 여기서도 안 팔았고, 여기서 안 팔고, 여기서 안 팔고, 여기서 안 팔았잖아. 왜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어요? 올라갈 때 올라갈 주식이라고 믿은 거 아니야? 그걸 못 믿으면은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올라갈 때 올라갈 주식, 장이 올라갈 때 올라갈 주식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믿고 있어요? 이 주식이 뭔데? 뭔데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이 뭔데 믿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주식이잖아. 억울한 주식. 네, 억울한 주식이죠.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실적이 좋고 막 그랬는데 왜 떨어진 거야? 이런 젠장할.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안 파는 거 아니에요?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네. 아니,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요. 그 우리 자식 같은 거잖아. 우리 애는 이런 애가 아닌데요. 네. 잡주가 아니고 우리 단풍이가 저런 단풍이가 아닌데요. 네. 그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 그러잖아.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안 물기는 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거는 이제 개니까. 네. 김승원 안 물지는 몰라. 근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왜 안 팔고 있어? 네. 안 팔아도 되는 주식이니까. 네? 지 얘기한 줄 알았어요. 잡주인 줄 알았어. 개잡자니까 지 얘기한 줄 알고. 새끼 영악한 놈.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주가가 지금 떨어졌어. 그리고 막 계속 떨어져가지고 2,500까지 떨어졌어요. 어떡하실 건데? 파실 거예요? 나 안 팔 거예요. 왜? Why? 뭐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가면 다시 더 사면 되지? 그러면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는데, 실제로 제가 그랬죠.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받죠. 주식이 그런 거거든요. 오히려 요까지 떨어져 버리면은 완전 땡큐 아닙니까? 그냥 북쪽에다 절 한 100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게 문제겠지만, 네. 너무너무 좋아요가 되겠지. 왜요?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내가 주식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왔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회복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문제는 말이에요. 문제는 고점에 있는 종목을 샀을 때는 내려가든 올라가든 주식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주식만 조심하시면 돼요. 억울한 애들만 데리고 계세요. 억울한 애들만. 얘들이 그냥 가슴에 한이 많아. 내가 지금 시총 쟤네들한테 밀리면 안 되는 애들인데 막 짱나. 저거 뭔데 막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를 갈고 있는 애들. 그 애들을 데리고 있으면 돼요. 지들이 그냥 알아서 해준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주가 떨어지면 막 그 좋다고 그 뭐 야 주가 떨어졌어요 막 박수 치고 뭐 그러면 이제 유헤드 빙빙 막 이런다고. 네. 유헤드 빙빙. 그 왠지 알아들을 것 같지 않아? 토마스가 유헤드 빙빙 그러면은 알아들을 것 같지 않아요? 뭐 아님 말고. 그 주가 떨어지니까 뭐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은 아빠 많이 아파? 뭐 어디 당신 어디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지 말고 내심 그냥 속으로만 오케이 알았어 들어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시장 상황이 뭐 주가가 이렇게 막 폭락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는데 떨어지면은 이게 더 웃기는 거지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근처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주 애간장을 살살 녹일 거란 말이에요. 이래도 안 팔 거니? 이래도 물건 안 내놓을 거니? 너 이래도 계속 주식할 거니?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니요 이제 안 할래요. 그럼 내가 본전 줄 테니까 꺼질래? 그러면 네 본전만 주세요. 그런 사람들 지금 태반이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시장이 지저분합니까? 이거 요만큼 올라가가지고요. 지수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물렸잖아. 그리고 요만큼 내려갔죠. 아주 그냥 진절머리 나가지고 막 짜증나고 있는 상태인데 요만큼 올라가서 본전 줄 테니까 꺼져. 그러면 네. 그리고 쉽사게 그냥 네. 도망갈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장이냐? 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서 손절 매도가 나와요. 네. 손절이 나와.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매도가 계속 나옵니다. 매도가 계속 나와요. 왜? 이제 본전 받고 나가려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거든. 여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털립니다. 밑에서 손절하는 사람보다 올라가면서 털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 깨평 줄 테니까 택시 타고 가요? 그러면서 여기다 찔러주지. 국밥도 한 그릇 하고, 그거 있잖아. 타짜 거기 나오더만, 국밥도 한 그릇 하시고, 이렇게. 돈이 지금 없냐? 이게 돈. 이렇게 해가지고. 국밥도 한 그릇 하시고. 그거가 나온다고. 그 깨평 받고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깨평 받고 좋아할 게 아니야. 이 뒤에 거 다 놓치는 건데요. 주식이라는 것을 일단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면, 여러분 독하게 먹어야 돼요. 네. 이거는 주식은 그냥 막 깨물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이 잘 안 보여. 뭐가 잘 안 돼. 이게 뭐가 좀 막 그래 막 그러면은요. 조금 길게 보세요. 차라리 길게 봐.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너 도대체. 정말 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막 지금 당장 막 사리가 막 몸 밖으로 튀어나오고 갖고 막 토 나오고 막 그걸 구토의 언덕이라든가 네 구토의 문턱이라든가 하여튼 뭐 토 나오는 장이 있어요.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돼. 막 우울하고 막 눈물이 막 그냥 막 하늘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고 하늘은 왜 저렇게 파랗지? 막 그러면 미친놈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눈물이 나오고 괜히 그냥 막 세상 살기 싫어지고 막 그러지 마요. 약 올리는 거 어떻게 약 올리냐 아세요? 떨어뜨렸다가 본전 줬다가 살짝 수익 줬다가 또 떨어뜨려요. 또 올렸다가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수익이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났다가 이러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많이들 팔아요. 많이들 뜯깁니다. 이런 장에서 이 하락장은 무서워서 그냥 얼떨게 가지고 있다가요.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습 구간이었어요. 학습 구간. 개인 투자자들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래도 안 팔 거니? 이래도 가만히 있을 거니? 이래도 계속 주식할 거니? 아닙니다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시는 주식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거래소 쪽으로 오줌도 싸지 않겠습니다. 본전만 주십시오. 그래 너에게 특별히 본전의 은혜를 내리겠노라. 탁 본전 받고 돌아가면 100% 급등. 아직도 주식 안 하나요? 막 그런 거 나온다. 이제 몇 년 후에. 네. 그러면 몇 년 후에 지금 뭐 한 4,000포인트 갔다 5,000포인트 갔다 그러고 나면은 내가 그 당시에 팔아먹은 게 또 본전 생각나서 그때 또 들어가죠. 또 똑같은 전철이지. 이거 주식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지만 여러분한테 유리한 게 있어요. 안 팔아도 되잖아. 네? 안 팔아도 되잖아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성과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고 팔고 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그래서 아주 얍삽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요. 내렸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 할 사람이 있어. 아 그치. 와이프나 남편이 좀 그럴 수 있겠지. 네. 근데 뭐 그죠? 네. 근데 뭐 그냥 그러고 마세요. 다 그것이 주식이니라. 네.
그건 것이 주식이니라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굉장히 막 힘들었을 거야. 오늘 주식이 막 아씨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떨어지고 뭐 지지선이라고 했는데 지지선 미탈되고 막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른 데는 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막 계속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리고 뭐 이제 마음이 이제 싱숭생숭하고 막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쿡 찌르는 아직도 안 팔았어? 아니 너 뭐 하는 거야 인간아. 그게 내가 팔으라고 했잖아 인간아 막 그래서 팔고 주식을 하고 있으면요 와가지고 꼭 물어본다. 꼭 주식 아는 사람들이 뭐 그거 주식 어떻게 됐어? 그러면은 좀 떨어지고 있네. 그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당신이 뭘 안다 그래. 그 가만 놔두면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아니 여보 그래도 손실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거 말이 안 되지. 그러면은 아 괜찮다니까 이 사람이 참 그러면은 아니 당신은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그게 돈이 얼만데 말이야 막 그러면은 아 그럼 저 밖에 나가가지고 에이씨 그러면서 나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아 팔아야 되나. 네. 옆에서 긁어 잡고 이렇게 막 긁어 더 빠진대요 막 어디서 이런 거 잘도 듣고 와 그래갖고 여보 주식 더 빠진대 큰일 났대 지금 막 유튜브 봤어 막 그러면 야씨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꼭 그래 꼭 그래요. 그러다가 올라갈 때쯤 되면은 뭐 별말 안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마구니들이 맡기는 거야. 껴가지고 속닥 그거 이겨내야 돼요.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요거 하라고 했죠. 이게 원숭이 3원 알죠? 3원 금천비록에 있는 거. 눈 맞고 귀하고 이게 입도 먹고 하는 그 원숭이 3마리 아시잖아요. 그 말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그냥 내가 처음에 한 생각, 내가 처음에 마음 먹은 거 그냥 그거 그대로 가져가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저도 지금 계속 맨날 HT 쳐다보고 막 그냥 매매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되겠습니까? 저도 저희 억지도 막 보고 있으면 팔고 싶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던져버리잖아. 안 봐요 나는 주식을. 네. 빠졌어요? 네. 잊어버려야 돼. 내가 뭘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조차를 잊어버려야 돼요. 네. 그렇게 있어야 돼요. 시장이 지금 이렇게 또 빠지면서 얼마큼 빠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14% 고점 대비 마이너스 14%요. 그럼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 20%는 나와 있어야지 이게 정상. 이거보다 잘하고 있으면 아주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마이너스 14%보다 더 조금 나와 있다 계좌 손실이 그러면 아주 잘했어요. 굿. 네. 제가 시장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릴 때 시장이 더 빠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 뭐 저는 뭐 그냥 그다지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셔야지 돼요. 내려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평가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평가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내려가는 건 한계가 있게 마련이에요. 더 빠져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다고요. 네. 이거는 더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진다. 이유 없이 떨어지는 건 뭐예요? 억울한 거요. 네. 억울하잖아. 이씨, 왜 떨어지는 거야? 아씨, 이유를 모르겠네? 뭐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더 빠질까?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네. 그게 끝. 그냥 기분만 나쁜 거예요. 네. 그냥 팔으라고 떨어지는 겁니다. 어서 파세요.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상황이 달라져요. 올라갈 때, 지금 떨어질 때는 물량을 팔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더 사게끔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물량을 뺏어가지고 내가 저점에 살려는 움직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올라갈 때는 어떤 거냐가 되냐면 물량을 그냥 계속 들고 있던 사람들, 버티고 있던 사람들을 꼬시는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옥석이 가려져요. 진짜로 갈 주식과 진짜로 가지 않을 주식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올라갈 때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찾으셔야지 되고 또 올라갈 때 진짜로 갈 주식을 막 흔들어야 돼. 근데 시장하고 같이 움직여. 그냥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냥 냅둬. 네. 죽여라 씨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죽어라고 배째라 그러고 바닥에 들어 누워버리면은요 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데리고 가야 돼요. 내가 안 팔겠다는데 니들이 뭐 어쩔 건데. 네? 근데 수익 나고 파는 거는 제가 별말하지 않습니다. 네. 플러스 보고 파셨다. 그러면은 뭐 잘하셨어요.
네. 일단 주식 투자는 목적이 뭐냐면 플러스거든. 많이 먹고 적게 먹고는 그 이후의 일이고요. 일단 내가 주식으로 플러스를 냈느냐 안 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플러스만 냈다 그러면은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단 1%, 1,000원을 먹고 팔았어도 먹고 팔았다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네. 벌었잖아. 그래서 요거는 별 의미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교훈 삼아가지고 대응하시면 되죠. 근데 마이너스를 왕창 보고 팔아먹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장이 좋은데 마이너스가 많이 나왔어.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이 나쁠 때 마이너스 나왔다. 괜찮다고요. 네. 괜찮다고요. 괜찮은 거예요. 장이 나쁠 때 마이너스 나오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뭐 소나기 오니까 비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쩔 거야. 장 떨어지는데, 장 나쁜데 뭐 이 그지 같은 장에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혼자서 뭐 그냥 용변 재주 있어가지고 나 혼자 잘나다고 막 튀어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이제 당장 내일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요. 내일 만약에 주가가 요만큼 올라가잖아요. 내일 만약에 주가가 한 3, 4% 올라가서 한 2,900, 한 30%포인트까지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이 또 싹 바뀌어. 기분이 또 싹 달라져. 어제는 막 그냥 주식 막 그냥 그랬었는데 싹 달라져. 어제 그 배우자가 와가지고 여보 그 주식 왜 안 팔았어? 막 그러고 있는데 오늘 내일 올라가면 뭐라 그래? 안 팔길 잘했네. 고기 먹을까? 그 얘기 나. 고기 먹을 때 꼭 불러요. 네. 주식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막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진짜 주식 접을까? 주식 잘못한 것 같은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되는 그때가 있어요. 진짜 너무 심각하고 막 너무 막 힘들고 막 그냥 기운도 없고 막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기고 막 그냥 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세요. 내 주식 인생이 끝이구나가 아니라 거의 끝났구나. 거의 이제 이 고통은 다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막 기분이 좋으면 안 돼. 네. 기분이 좋으면 꼭 반대더라고. 네. 기분이 좋으면 반대더라고. 매수는 뭐 조금씩 찔러보시는 것은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이제 많이 사고 팔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종목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렇게 매달려서 들어가지 마세요. 자꾸 매수한다거나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꾸 매수하지 마세요. 한번 찔러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사는 거 이거 절대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데서 대부분 사달이 일어나거든요. 찔렀는데 떨어질 때 또 사고 떨어질 때 또 사고 떨어질 때 또 사고 그럼 돈이 없어. 진짜 돈이 없어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럼 주식은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날 다 보고 있거든요. 어디선가 보고 있어. 이놈들이 몰카를 찍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 보고 있어. 아이고 그냥 김서방 좀 더 샀네. 자 체크. 아직 돈이 남았는가 봐. 더 떨어뜨려. 이제는 더 못 사네. 아짜 이제는 끝내버리자. 팍 폭락시켜가지고 희한하죠. 진짜 희한하잖아요. 내가 더 이상 못 견디는 상황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반등이야. 이 새끼들이 난가 뭔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좋게 보는 주식은 누가요? 다른 사람도 좋게 본다. 네? 내가 좋게 보는 주식은 다른 사람도 좋게 본다. 개똥이 엄마도 주식을 좋게 본다. 내가 나쁘게 보는 주식은 다른 사람도 나쁘게 봐요. 내가 물 타고 있는 주식은 다른 사람도 물을 타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요? 전부 다 어디에 나타나? 그냥 HTS 여러분 뒤적거리면 다 나와요. 네. 다 나옵니다. 그 얘들 이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꼭 굳이 나를 꼭 집어서 보는 건 아니지. 뭐 개인 사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꼭 보는 건 아니야. 근데 그냥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행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행동. 야, 걔네들이 많이 샀니? 자, 이제 작전 들어가야지. 이제 좀 흔들어 대야죠. 네. 이제 물량 좀 뺏어야 되겠지? 자, 이제는 걔네들 들어올 만큼 들어온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건 빼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더 빠질 수 있어요. 네. 더 빠질 수도 있어. 왜냐면 아직 개인들이 뭘 하고 있어요? 빚내 갖고 들어오고 있잖아.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더 빠질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겁먹지 말라고. 더 빠져도 겁먹지 말라고요. 주가가 더 떨어져도 그냥 겁먹지 마시고 그냥 버텨주시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버티세요. 좋은 주식 가지고 뭘 그렇게 힘들어해.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은요, 가을에 가을에 사과가 열리나 바로? 네, 아무튼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은 가을에 사과가 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꼭 사람들은 가을에 정말 사과가 열리나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꼭 그걸 확인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콩나물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꼭 그걸 열어봐. 네. 하지 말라면 꼭 열어봐. 개인들이 빚내서 들어오는 거요? 저기 HTS 보면 다 나오잖아요. 뭐 저거 뭐예요? 그 뭐지? 신용. 네, 신용 같은 거 들어오는 거, 그런 거 보시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얼만큼 들어와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다 들어오는 거죠. 자꾸 확인해요. 이거 열어보지 말라고 하는데 꼭 열어봐.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확인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는 거야. 사과나무에 귤이 열리겠습니까? 배가 열리겠습니까?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는 거고, 봄에는 절대 사과가 안 열립니다. 가을이 돼야지 열리잖아. 가을까지 기다려야죠. 봄이 됐는데 왜 사과가 안 열리나요? 이거 사과나무가 맞나요? 백날 떠들어봤자 사과 안 열립니다. 하지만 묵묵히 가지고 가서 열매를 맺으세요. 이렇게 돼야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를 알고서 싸움을 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당하게 되는 거지? 결과를 알고 그냥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알고 답까지 다 알고서 시험을 보는데도 100개를 못 받는 애들이 있어. 희한하죠? 다 못 외워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은 시험지를 못 믿어서 그런 것일까? 의심하죠? 의심병에 걸리면 안 돼요. 네, 의심하지 마세요. 주식은요, 특히 실적이나 또는 앞으로 좋아지는 이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은 단 한 번도 상황이 뒤바뀐 적이 없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경기가 좋았다가 나빠졌죠. 그러다가 다시 나빠지는, 이걸 우리가 더블 디비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경기가 다시 한번 되는 이중 침체. 이거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거 안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항상 상황은 S자 곡선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고점이 나올 때, 그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시기가 있더라도 고점은 항상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점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셔야지 돼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속해 있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식에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셨다라면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묻고 더블로 가세요. 충분히 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겁니다. 여기를 의심하지 마세요. 이걸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그냥 입을 막아버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 종목이 과연 괜찮은 건지, 이 상태로도 그냥 내가 버티면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관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최근에 형성된 저점 대비 고점이 얼마큼 형성되는가, 최근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인가,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등등등을 좀 확인해 보세요. 실적 같은 경우는 확인하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전전년부터 보시면 돼요. 2020년부터 2021년, 그 다음에 올해 예상치까지 보시면은 대충 답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업종에 섞여 있는가, 이 업황이 잘 가고 있겠는가 등등등으로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혼자 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요, 이게 포트폴리오 구축할 때 분산을 뭐 여러 개 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뭐 한두 종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다 각자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네. 각자 성향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유료회원님들은 문자는 계속 받으시면 되니까, 네, 굳이 HTS 안 보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뭐 장이 안 좋을 때는 매수가 없는 거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고,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 포트를 구축할 때 그냥 나만의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시면 안 돼요. 네, 나만의 색깔을 버리지 마시고요. 꼭 저거 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것을 챙기세요. 내 기준이 다른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면 안 돼요. 그냥 배우는 건 괜찮아. 그런데 나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항상 뭐 이렇게 뭐 밝을 때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껌껌할 때 다녀. 나는 저 잘 안 맞거든. 막 근데도 막 그 다른 사람 따라다니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잘 맞는 거 하세요. 나는 한 종목에 몰빵이 좋아. 그럼 그걸로 가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게 왜 몰빵하지 마라, 왜 단타하지 마라, 왜 테마주 하지 마라, 왜 고점에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그 수치상 데이터가 있잖아요. 막 100개 중에 한 8개 정도는 망하더라. 100개 중에 뭐 7개 정도는 망하더라. 이렇게 되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곳에는 투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에 잘 휘둘려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똑같아. 똑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도 잘 몰라. 모르는데 그냥 지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고착화가 돼버리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얘기해드렸죠. 우리 와이프가 병원에 한번 갔었는데 저하고 전화를 통화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더라는 거야. 보니까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어요. 병원이니까 대기실에서 엄청 떠들 거 아니야. 떠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그 주식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듣고 있더라는 거야. 그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얘기했고 잠깐만 그러고 가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전화 끊었었거든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솔깃한 이야기나 막 그런 거 있죠. 그럼 아주 그냥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이렇게 그냥 귀가 팔랑팔랑 되면 어떻게 돼요? 사기를 당한단 말이야. 네? 사기를 당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만의 기준을 딱 세워놓으세요. 나 그런 거 아니야. 뭐 종목을 뭐 20개는 갖고 가셔야죠. 나는 10개만 갖고 가는 사람이에요. 20개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50개 갖고 와야 되는 사람이야. 그 10개만 하셔야죠. 나는 그거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그 기준을 딱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하실 때 제가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들어와라. 나는 장기야. 나는 단기야. 나는 뭐야. 등등등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고를 때도 성투사가 맨날 이렇게 와서 신나요 여러분들 뭐 가는 거야 그게 얘기하더라도 성투사 제가 나랑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아시겠어요? 내가 얘기했는데 나는 주식 떨어질 때 무조건 팔아야 되겠어. 근데 나는 팔지 말고 기다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나랑은. 그럼 어떻게 돼요? 맨날 성투사 인형 지푸라기 인형 만들어가지고 바늘을 찌르는 것밖에 못해. 그죠? 나하고 가치관이 충돌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세워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자기만의 기준을 일단 딱 정립을 시켜 놓고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뭐예요? 나한테 자꾸 붙이세요. 덧붙이세요. 이렇게 자꾸 안 맞아요? 안 맞는 재밌어서 막 그래도 괜찮아. 네, 그것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맞게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하다 보면 맞아. 네, 그 일단은 재밌다는 것 자체가 맞는 거 아니야? 나는 코미디 프로 같은 거 이렇게 재미없는 건 안 보던데. 네, 재밌으니까 뭐 보는 것도 맞는 거지 뭐. 아무튼 네,
그게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꼭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데 흔들림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거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확실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주식 투자는 별거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별거 없습니다. 솔직하게 별거 없는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 이게 가시밭길이야. 앞정이 막 한 수천 개가 박혀 있어요. 막 그냥 막 찌르고 가는 거예요. 네, 막 찌르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저기에 그냥 달콤한 꿀이 있는데, 허니가 있는데, 그냥 저거 먹으려니까 이 가시밭길을 막 가야 되는. 야, 이 주식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그냥 가서 먹으면 돼. 이게 다야. 그냥 내가 출발한다, 가서 먹는다, 끝. 근데 이 과정이 힘든 거야. 이 과정에서 사리가 생기는 거고, 그냥 막 실패가 나오는 거. 아, 난 도저히 이 가시밭길 못 가겠어요. 이렇게 되는, 이게 힘든 거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하면 되겠는가. 그죠? 가장 쉬운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 싸게 샀는데 더 싸졌어? 사지마. 팔지마. 가만 계겨. 비싸질 때 팔아. 그러면 돼. 이러면 무조건 돈 벌어. 되게 간단하죠. 이거 되게 간단한 이치예요. 그냥 주식 투자에 그냥 가장 간단한 건 돈 버는 이치. 싸게 사서 비싸게 팔어. 끝이에요. 끝. 끝인데 요 과정이 아주 지랄 맞다는 거지. 싸게 샀는데 더 싸지면 어떡해요? 부터 시작해서. 막 올라갈 때 근데 별 생각 없죠. 별 생각 없는데. 네. 근데 싸게 안 사고 비싸게 사면 어떻게 돼요? 비싸게 사도 더 비싸게 팔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일이 없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하셔야죠. 시장은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일은 반등으로 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내일 반등이 지금 미국 시장이 일단 오늘은 논단 말이에요. 오늘은 놓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에 영향을 받을 텐데 유럽 증시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도 내일 아침 분위기는 나쁘지 않겠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또 어떻게 팔아먹을지 이런 부분들 몰라. 근데 금융투자의 행동을 봐서는 오늘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들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난번에도 냄새 한번 맡았다가 또 그냥 말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냄새를 맡은 것인지 진짜로 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일 분위기가 좋아지면 바로 또 느낌 달라져요. 네. 바로 느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 대해서 막 찌들어 있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괜히 또 뭐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잘 될 거야. 나도 잘 몰라. 안 봐. 네, 얼마나 있을란가 모르겠네. 막 그러고 그냥 마세요. 네, 그냥 마시고 네, 주가가 내일 올라오면 또 분위기가 또 싹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라지는 분위기에 또 젖어가지고 그냥 어제는 그냥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네, 오늘은 또 그냥 막 신나가지고 뭐 발랄하게 그렇게 되면 힘들 수 있고요. 네. 건설주들은 오히려 그렇게 되면 힘들다기보다는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잘하면 되잖아. 그잖아요. 건설주는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주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안전 뭐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뿐이지 뭐 그거 가지고서 뭐 수주가 취소된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HDC 같은 경우는 뭐 힘든 구간을 좀 견뎌 나가야 되겠죠. 네. 근데 그거 아닌 이상은 네. 오히려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HDC가 가져올 거를 경쟁자가 하나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뭐 하여튼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네. 생각하기 나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나중이 됐을 때 다 같이 웃을 거란 말이죠. 다 같이 계좌도 좋아질 테고 수익도 나고 지금 요런 상황 또는 코로나 상황 또는 지금 우리가 옛날에 리먼 사태 때를 회상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을 회상하면서 또 그냥 아유 그땐 그랬지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아우 그때는 말도 못해 그냥 네 아우 그냥 어찌나 그냥 무섭든가 뭐 맨날 근데 주가 떨어졌네 성투사라는 놈이 맨날 올라간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 막 아우 그땐 그놈을 죽이고 싶었다니까 막 그런 생각하실 거라 생각해요. 어차피 그 결과에서는 여러분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뿐이에요.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가실 수 있겠죠? 올해는 27입니다. 올해도 27이죠. 뭐 28이에요. 저한테는 28은 없어요. 네, 28 망통이잖아.
27 가보. 그게 좋은 거예요. 네. 에헴. 저는 높은 게 좋습니다. 아무튼 네, 올해도 27이고요. 시장은 일단 그런 식으로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저기까지 완주를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해 그런 부분들을 꼭 보시고요. 내가 그때가 되면 분명히 한마디 할 거예요. 봤쥬! 그 한마디. 내가 그거 지금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봤쥬! 봤쥬! 여러분들은 나이 드셔야죠. 저는 27살 그냥 할 거고요. 떡국 안 먹으려고. 네, 올해는 떡국 안 먹습니다. 만둣국으로 대체하려고요. 나이 같은 거 먹지 마. 그냥 뭐 그 좋은 거 있다가 뭐 그거 뭐로 먹어요 그거. 쓸데없이 그냥 수익 먹는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에헴. 돈 버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내일이요. 네, 내일 뭐지? 13시 30분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방송 좀 들으시고 시장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부분 좀 보시고요. 시장은 매일매일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찌들지 마세요. 주식에 너무 찌들지 마시고 주식은 그냥 밀어놔. 너무 힘들면 밀어놓고 너무 답이 안 나온 것 같다 그럼 밀어놓으세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시 돌아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만 편안하게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낮에 또 오세요.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고 내일 낮에 오시면 또 시장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녹화 방송은 조금 있다가 올라갑니다.